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자, 10주차 사이버 강의 권리 신장을 위한 참여 활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의 이해이고요. 두 번째 총선 참여의 개념, 세 번째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이고요. 네 번째 이제 청소년 참여의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관한 설명에 앞서서 잠시 보시면은요. 자,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코피 아난 유엔 전 사무총장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시고 우리 인류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특히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관한 유명한 오력을 남겼습니다.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사회는 자신의 생명선을 자르는 것이며 그 사회는 출혈 가다로 죽을 운명에 놓여준다는 것. 그만큼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대한 강조를 한 명오록입니다. 인권에 의해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 자,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고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인류가 당연히 현재 누리는 권리는 쉽게 쟁취된 게 아니죠. 많은 권리 투쟁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권리를 찾았던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을 지키고 찾기 위해서 인류는 인류는 해야 왔던 것입니다. 자,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다르나 성격은 동일하다는 것. 자, 지금도 인권이 아주 안 좋은 국가도 있고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받는 국가도 있고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진 권리로서 성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권의 내용적 특성을 인권의 개념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권리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인데 자, 이러한 인권의 내용적 특성 중 가장 핵심적인 게 삶의 여러 층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가족, 사회, 국가. 자, 인권이라는 게 혼자만 살면은 인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인권이라는 것은 그게 가족이든 사회든 국가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집단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인권이라는 거. 자, 인권의 내용적인 특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것이 삶의 여러 층의 가족, 사회, 국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권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결해서 특정 사회와 사회 관계가 이제 전제되는 권리, 특정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권리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권의 개념 또 인권의 내용적인 특성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권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유사 개념이 이제 기본권과 시민권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입니다. 자,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는 많은 권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 그리고 뭐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 뭐 행복 추구권, 또 우리 노인과 청소년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는 그런 복지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학습을 한다는 학습권,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인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권과 인권이 거의 이제 혼용해서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사용되어 자연권 사상의 바탕을 둔 청부 인권론에 기초하여 실정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기를 시작한 게 기본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권 보겠습니다. 자,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개념인데요. 국가 구성원으로서, 즉 시민으로서 권리가 시민권이 되겠습니다. 또 그 권리를 행하는 주체로서의 권리가 이제 시민권이 되겠는데, 기본권은 대개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런 권리라면은 이제 시민권이란 표현은 내가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래서 시민권은 이제 기본권과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용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기본권, 시민권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국가마다 사용 형태가 조금 다르나 엄격하게 구별하면 역시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뭐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다 다르고 또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철학적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 시민권이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보통 혼용하여 사용하고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권의 역사를 보면은 뭐 나라마다 또 그 시대에 따라 인권이 엄청난 역사적인 이제 철학적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다르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권의 유사 개념인 기본권과 시민권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유네스코 제3세대 인권론에 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지금은 당연시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한 게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는 게 무차별하게 집필되어 왔고 그걸 당연히 누리며 살아왔죠. 특히 이제 신분제 사회, 뭐 고대나 중세 그런 신분 사회에서는 인권을 말도 꺼내기 힘든 그런 이제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많은 이제 인간의 권리가 이제 찾아졌는데요. 크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 1세대 인권은 시민으로서 권리, 정치적인 권리를 찾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차지한 이제 근대 계몽사상의 기초를 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토대로 이루어지는 게 제1세대 인권이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또 정치적인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참정권, 사상의 자유. 그렇지만 이 1세대 인권은 다소 이제 소극적인 권리였다는 거. 특히 이제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세대 인권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까지도 이제 인류가 권리를 누리려 하는 게 제2세대 인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특히 이제 산업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식 그 대형화된 그 노동 현장에서 투입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이제 노동권, 또 사회 보장권, 뭐 사회 구성으로서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사회 보장들이 돼 있죠. 뭐 이제 뭐 복지 제도들 할 수도 있고 무슨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연금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사회 보장권을 받기 위한 그런 권리들이죠. 그다음에 교육권, 당연히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세대의 인권은 평등을 강조하는 이제 적극적인 권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은 역시 뭐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런 권리들이 지금도 한꺼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을 토대로 뭐 자기의 어떤 사상의 자유, 노동의 자유, 교육권을 보장받으려는 이 권리는 우리가 세대는 구분했지만은 이런 총체적으로 우리는 권리를 찾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3세대 인권 보겠습니다. 3세대 인권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떤 이제 글로벌화되고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맞닥뜨려서 연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권론입니다. 3세대 인권론은 뭐 자결권, 뭐 민족 자결주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족이든 국가든 당연히 뭐 그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권리를 차지하는 그런 자결권. 이제 지금 이제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환경권, 그 다음에 평화권. 이제 제 3세대 인권은 이제 인류애적인 이제 박애적인 측면이 강하고 국제 협력을 중요하게 연기는 그런 권리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세대를 1세대, 2세대, 3대로 이제 그 인권의 이제 발달 역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좀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모든 인간이면 누려야 할 이제 기본적인 권리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권리를 찾고 누리기 위해서 인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역사적으로 이제 유네스코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구분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 설명을 끝으로 인권의 이해 설명을 마치고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이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권 사상의 바탕을 둔 천부적인 권리라는 거죠. 인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평등권이라든지 뭐 생명권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뭐 보편적인 권리라 했을 경우를 이제 보편적인 권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인권의 특성 중에 보편적인 권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침의 권리, 나의 어떤 존엄을 해치고 나의 권리를 해치는 누구의 어떤 뭐 그게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자,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자, 항구적이라는 것은 뭐 이게 권리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것은 그런 권리가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항구적으로 영원히 누리는 권리가 이제 인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헌법에 의해
보장될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로서의 인권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부적인 권리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을 누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제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 두 번째,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죠. 누군가가 불가침의 권리고, 이제 영원히 누릴 항구적인 권리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자,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이제 두 번째, 청소년 참여의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좀 참여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먼저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참여를 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 시민권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자, 하트라는 학자가 얘기했고요. 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 의사결정 및 지원을 통제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 주체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 여기 보면은 이제 영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향.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의사결정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 주체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 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참여를 기본적으로 청소년 참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정점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거를 시정하고자 그걸 참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청소년 참여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참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자가 정리해 놓은 개념이니까 이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청소년 참여 개념,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이다. 청소년들이 자기들도 어른들이 정해놓은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이 청소년 활동 가운데서 참여 활동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이 있지만은 그런 자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견들, 그게 이제 얼마나 또 반영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자, 선거 부분입니다. 선거 연령이 이제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졌죠. 자, 선거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3 정도 연령대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선거 연령이 낮췄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얼마나 많은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것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별도로 학습할 텐데요. 자,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위원회, 자, 여성가족부 소관의 이런 청소년 특별회의, 우리는 이런 특별 참여 기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 참여, 의사결정에 관여가 이루어지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참여라는 것이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도 이제 성인이고 그렇지만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에 내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 이게 아주 필요하죠. 세 번째,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입니다.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경우 당사자인 청소년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자, 청소년 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이를 위해서 뭐 정책 과정 중이라든지 프로그램 설계, 실행, 평가 과정 등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청소년 참여 기능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고 행사하기 위해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은 참여를 통해 민주 시민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은 민주적 시민권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나의 권리를 찾고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소년 참여의 중요한 필요성 및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야말로 기본적인 민주 시민 사회에서 시민권을 행사하고 발휘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지닌 활동이 청소년 참여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참여 단계입니다.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계가 낮을수록 청소년 참여가 비참여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는 비참여적인 단계이고, 이제 우리는 4단계부터는 이제 참여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징적인 도구로서 이용되는 단계, 이용되고, 동원되고,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단계. 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원되고 이용되는 그런 청소년 참여가 많이 지금도 있죠. 자, 이거는 참여라고 할 수가 없겠고, 자, 4단계부터 4단계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5단계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협의하는 단계, 6단계 성인 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자, 7단계 청소년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자, 8단계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여러분, 단계별로 쭉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제 참여가 이렇게 단계를 어디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수련 시설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청소년 동아리 됐든 뭐가 됐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참여 단계에 있는지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좀 단계별로 좀 알아보고 그런 어떤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 참여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 청소년 참여 단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간에 동원되고 이용되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청소년이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성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와 청소년 참여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공공정책에 직접 참여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을 크게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청소년 뭐 학생 활동 이런 자치 활동이 대표적인 학교 중심의 참여 활동이고요. 지역사회 학교 밖에서는 뭐 청소년 수로인 시설, 이용 시설 등 또 지자체의 뭐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참여 활동이라든지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 활동 두 가지 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단위의 정치 참여, 청소년 참여가 점차 강조되는 이유는 정책 대상자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거쳐 지역사회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것은 뭐 성인만 되는 게 아니죠. 포함되는 게 아니죠. 우리 청소년들도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성으로서 정치 참여를 이끄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하나의 주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뭐 수없이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뭐 지내다 보니까 골골목에 꼭 신호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뭐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예는 많이 있죠. 자,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당사자의 정책 참여에 대한 법 제도 개선과 실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말 참여가 그게 뭐 어른이든 또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참여가 이루어진 사회가 정말 이제 성숙한 이제 민주사회이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개념인데요.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천부적인 권리죠. 자, 인권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그 성격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인권의 내용적인 특성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인데 특히 이제 삶의 여러 층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즉 가족, 사회, 국가, 타인들하고 접속하면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뭐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스스로 뭐 권리가 필요 없죠.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집단 속에서 인권이 나타나는 거죠. 인권의 내용적인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인권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 많은 권리들이 있죠. 그 많은 권리들을 다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뭐 행복 추구권, 뭐 학습권, 복지권, 사회권, 언론 출판 자유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본권입니다. 자, 시민권 이제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죠. 그래서 뭐 시민권 하면은 당연히는 이제 권리 주출해서 누리는 권리가 이제 시민권입니다. 자,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자,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자, 유네스코에서 제3세대 인권론을 펼쳤는데요. 제1세대 인권론은 이제 근대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났던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 참정권을 내용을 바탕으로 되는 그런 소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를 강조했고요. 자, 2세대 인권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을 내용으로 평등을 강조했던 적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세대 인권론은
이제 뭐 평화권, 환경권, 자, 국제적인 협력을 중요하는 그런 연대성을 중요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세대 권리 자유, 자, 2세대 권리 특성 평등, 3세대 권리 평화, 아니,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자, 이러한 권리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 천부적인 권리라는 거, 뭐 자연권적인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받았다는 거죠. 천부적인 권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자,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 평등, 박애, 이와 같이 생명권이라든지 이런 소중한 권리를 찾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거죠.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권리, 자, 보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자, 불가침의 권리,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나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타인도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불가침의 권리가 적용되는 게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자, 항구적인 권리, 영원한 권리다는 거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권리,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거죠. 자, 청소년 참여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이다. 뭔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영향이라는 거, 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우리가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거죠. 자, 의사결정을 뭐 성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사결정에 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게 이제 참여 과정이죠.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청소년 참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량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즉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게 청소년 참여 활동의 필요성 및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단계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 8단계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 참여가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든지 청소년 참여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이 단계를 잘 염두에 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지도하는 청소년들이, 나와 관여된 청소년들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 참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참여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크게 이제 양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참여 활동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도 지역 주민이고,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책 과정에 내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A4 용지 한 반장 이내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 참여 활동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 활동에 대해 설명에 앞서서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참여라는 것은 인권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청소년 참여의 개념, 필요성 및 기능, 여타 참여 단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